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빌사남 김윤수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조금 살짝 긴장이 되지만, 오늘 연예인 빌딩 투자 사례를 제가 좀 되게 재미나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시간 될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밌는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저런 주택을 연예인 구하라 씨 아시죠? 카라 멤버 구하라 씨. 구하라 씨가 2012년도에 22살에 샀어요. 네, 22살에 대출 없이 샀습니다. 대출 없이 11억 5,600만 원에 저런 단독주택을 평당 3천만 원에 샀어요. 평당 3천 정도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관련 비용이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우측에 이렇게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는데 신축 비용이 한 3억 정도. 그래서 2013년도 6월 달에 지하 1층이랑 지상 5층 규모로 신축을 했고, 보증금 7천에 월세 750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매입 비용이 총 한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2015년도에 팔았어요. 20억 8천만 원에. 예. 그래서 양도세 한 1억 2천 내고, 시세 차익이 얼마죠? 4억 5천. 그 다음에 임대수익 그동안 받은 게 한 1억 8천 정도. 예. 굉장히 투자 잘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소액으로 투자했는데, 굉장히, 그리고 구하라 씨가 건물 또 샀어요. 논현동에. 예. 또 샀는데, 그거는 이 전사례보다는 조금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신축한 다음에 매각까지 진행한 그런 사례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측에 저 구하라 씨 건물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도로 사선을 받았어요. 도로 사선. 근데 도로 사선이 2015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꺾여 있는 건물도 용적률이나 건폐율만 가능하면 반듯하게 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빌딩 투자하실 때 이렇게 사선 받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 일조권 사선은 아직 남아 있는데 도로 사선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구하라 씨 건물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위에가.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아시죠? 언론에 좀 많이 나온 건데, 박명수 씨 아내 한수민 원장님 매각 사례예요. 보면은 지금 동선동 1가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매입가가 29억이에요. 29억에 2011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월세가 보증금 3억, 월세 9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취득세가 한 1억 5천 들었고, 매입 비용이 총 한 3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14년 7월 달에 이거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46억 6천. 이렇게 우측을 보시면은 스타벅스로 임차인을 전체 맞췄어요. 그래서 7년 장기 계약했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 1650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 매수하신 분도 일시불로 사셨더라고요. 이게 원래 건물이 47억이었는데 일시불 조건으로 하니까 금액을 좀 깎아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세 차익은 한 16억 정도 되고 3년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대 수익이 한 4억 정도 돼요. 이 한수미 원장님 건물 또 사셨어요. 방배동에. 그거는 150억 넘어요. 이렇게 감흥이 안 오시죠? 되게 부러워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신축 부지 사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1층에 또 스타벅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을 되게 잘 맞춰가지고 보통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커피숍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아하세요. 매각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건물 사실 거잖아요. 보면은 임차인이 되게 중요해요. 임차인이 되게 중요한데 1층 임차인이
그 건물의 얼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층 건물에 중국집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건물 같아요? 중국집 건물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중국집 같은 경우에 이제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위층으로. 그래서 건물을 꼭 매입하실 때 임차인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임차인 만약 1층에 커피숍이 있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 위에 임차인들도 이렇게 커피숍에 많이 오시고 위에 층 임차할 때도 되게 좋아요. 커피숍 1층에 있으면. 그리고 건물도 되게 살아 보이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송승헌 씨 사례. 보시면 송승헌 씨가 그 신사역 그 역세권에 있는 건물을 샀는데 이걸 2006년도 10월 달에 샀어요. 114억에 매입을 했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그 한 10년 뒤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뒤에 있는 건물을 공매 받아가지고 사는데 이걸 평당 5,200 정도에 샀어요. 근데 지금 송승헌 씨 그 대로변 그 건물이 평당 1억 5천이에요. 평당 1억 5천. 그래서 뒤에 것도 같이 샀잖아요, 5천에. 다 같이 1억 5천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흔히 업자 용어로 이제 물타기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대로변에 있는 건물주분들이 뒤에 거를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같이 합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합쳐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6억 5,200만 원에 샀는데 그 이 다 같이 가격 받으면서 한 100억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앞에 것만 했을 때는 250억이었는데 다 같이 합치니까 이제 350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몇백억 하니까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뭐 조언을 받아가지고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거는 유승범 씨.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거를 16억에 샀어요. 2006년도 7월 달에 16억에 사고 취득 비용이 한 5천만 원. 그래서 매입 비용이 한 16억 5천 정도 들었고 신축 비용이 한 8억 정도 들었어요. 이분이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2012년 11월 달에 한 8억 정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얼마에 팔았어요? 78억 8천에 팔았어요. 우울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이렇게 돈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뭐 한 5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은 한 12억 정도.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아까 사례들 또 보셨잖아요. 보면은 임대 수익보다 시세 차익이 더 커요. 시세 차익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임대 수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의 임대. 이게 당장 뭐 수익률이 5% 나오냐 6% 나오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시세 차익이 더 큰 거예요. 팔았을 때 차익이.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이렇게 리모델링 투자라든지 아니면 신축 같은 거를 하셔도 좋은데 조금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좀 노후 대책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인 임대 수익 얻으시는 분들은 좀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사셔야 돼요. 완성되어 있는 거. 근데 완성되어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좀 비싸요. 네, 비싸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 건지, 내가 임대 수익용으로 살 건지 아니면 그 시세 차익으로 살 건지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일단은 두 개 다 만족하는 건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어디다 둘 건지 매입하시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장혁 씨 투자 사례인데, 이분이 강남구 논현동 그 한신포차 거리 있어요. 영동시장 그쪽 먹자상권에 건물을 155억 주고 샀어요. 155억 주고 샀는데 대출을 한 75억 정도 받아서 보증금 제외하고 자기 자본이 한 73억 5천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평당 1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 가격 비싸다 하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종 세분화가 한 2003년, 2004년도에 되는데 그 전에 신축한 건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용적률을 300% 받았어요. 원래 법정 용적률은 200%인데 그 전에 신축해가지고 300% 받았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지금 지으면 4층짜리 건물인데 6층을 지은 거예요, 전에. 그 종 1종, 2종, 3종 바뀌기 전에 이렇게 높게 신축한 거예요. 그래서 133평을 이득 봤어요. 133평. 그래서 원래는 1억 1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연면적을 받으려면 대지가 195평이어야 돼요, 원래. 예. 지금은 133평인데 그 용적률을 받으려면 대지가 195평이어야 돼요.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평당 7,900이에요. 건물은 아파트나 이런 거랑 틀리게 다 틀려요. 건물에 따라 가격도 다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건물을 보실 때 대지 평당가만 보시면 안 돼요. 대지 평당가만. 이것처럼 뭐 용적률 이득을 더 봤다든지, 아니면 뭐 경사면에 있다 그러면은 지하층이 좀 이렇게 오픈된 게 있어요. 1층처럼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좀 이득이겠죠. 그래서 건물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대지 면적 가격만 보고 뭐 싸다 비싸다 평가할 게 아니에요. 원래 역삼동에 강남역 이변에 건물이 있으셨어요, 장혁 씨가. 근데 그걸 이제 매각하고 여기 건물을 샀는데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6천만 원 나와요. 6천만 원 한 달에. 6천만 원 한 달에 다 쓸 수 있을까요? 우울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저 위에 보면은 저희 앱 화면이에요. 그래서 앱이 저렇게 나와요.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꼭 설치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건 이제 공효진 씨 사례예요. 공효진 씨가 그 한남동 아시죠?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2013년도 4월 달에 37억에 매입했어요. 37억에 매입했을 때 대출을 26억 받았어요. 26억 받고 보증금이 2억 7천 있었는데 현금 얼마 들어갔어요? 8억 3천만 원. 네. 그래서 매입한 다음에 레버리지 수익률이 한 16% 정도 나와요. 이게 왜 대출이 많이 나왔냐면, 그 전 매도자분이 이걸 40억에 사셨어요, 원래 법인에서. 근데 이제 되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급매로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에 비싸게 팔렸으니까 감정가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감정 가격이. 그래서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뒤에 이거 이제 홍대 건물을 매입했어요. 이거는 신축 후 사진인데 이 신축 전 건물을 63억에 샀어요. 63억에 샀는데 대출을 48억 받았어요. 48억 받고 현금 15억으로 샀어요. 근데 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건물을 헐고 대출을 또 얼마 받았어요? 25억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지금 한남동에 건물도 있잖아요. 있고 본인 집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담보로 제공했어요. 공동담보. 그래서 대출이 25억 더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돈이 어떻게 보면 없죠. 신축비 감안해도. 예. 그래서 신축 후에 현재 시세는 한 1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일으켜서 투자한 사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빌딩 투자하실 때 그 대출 가능 금액이 은행마다 다 틀려요. 은행마다 다 틀리고 은행 지점장님들마다 또 틀려요. 웃긴 이제 같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지점장님들마다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건물이나 부동산 사실 때 은행을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알아보셔야 돼요.